무심결에 퇴근길에 정류장을 쳐다보니까 화사하게 벚꽃이 활짝 피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짧죠? 생각보다 짧은 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컷 만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녹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꽃이 보일 줄 알았어요. 이 근처에 꽃이 보일 줄 알았는데 없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화창한 봄날을 좀 즐기기 위해서 한번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거짓말 같은 폭등을 기대했었던 어제 전일 멘트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우절 이벤트인가 싶을 정도로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시장이었습니다. 주말에 터진 코오롱 생명과학 티슈진 때문에 인보사라는 관절염 치료제가 한국에서 시판이 정지됐었죠. 정지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다가 중국의 제조업 지수, 차이신 PMI 지수가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포스코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5%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켜 놓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지수 자체가 PMI 지수가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제조업 지수 자체가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면서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50.08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발표한 PMI가 55.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 미국이 아니라 중국 제조업 지수가 4개월 동안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50 이하 또는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더 낮은 낮은 지수 자체를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결국 이게 경기 둔화의 신호가 아닌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그 경기 둔화의 시그널. 그래서 이 둘의 무역 분쟁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시장이 약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플러스 세계 경기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뭐 계절적인 문제도 있었고 계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물론 초반에 미국과 중국이 이제 싸우니까 기업들은 당연히 뭐 발주량을 줄인다든지 투자를 줄인다든지 하면서 그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위축됐었던 건 사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MI 지수가 전반적으로 오더를 내리는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신규 투자 주문을 위해서 그 주문을 내놓을 때 발생하는 그 이제 지표를 이제 50이 넘으면은 확장 국면, 50이 내려가면은 50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제 축소 국면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사람들이 주문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이제 관망세가 이어졌던 게 한 4개월이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건 간에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주문과 생산량 자체는 50 이상이었다라는 반대적인 수치가 나와주면서 시장은 반갑게 반등을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는 오늘 다시 표결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29일을 기점으로 이제 유럽에서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금 유럽에서 영국에서 각각 의회들이 옵션을 정하게 됩니다. 그 옵션에 따라서 표결을 하는데 그게 이번에 또 해결되지 못하면은 또다시 표결에 붙이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아래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거시경제 지표들이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금 시장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일 이제
전일 말씀드렸던 리프트 같은 경우에 11%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자산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그런 그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결국엔 계속 엇갈리기 마련이겠죠. 뿐만 아니라 리프트가 회사가 생기고 나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투자를 받아왔었죠. 그러니까 뭐 몇 년 동안 그 엑시트를 기다려왔던 투자자들이 존재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상장 시점에 본인의 차익을 쏟아내고 싶은 그 당연한 니즈가 있었을 거고, 그 니즈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실현되면서 전일 낙폭 11%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리프트의 전일 종가 29조 원이 이제 시작이다. 이 추후의 액션들이 굉장히 우버 상장, 그리고 그 이후에 공유경제 모델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일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우려하셨던 아래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티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은행들이나 상업은행들이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2.4% 상승해서 이제 WTI 기준으로 61.5달러에 마감을 했죠. 결국 만약에 이제 경기를 이제 꾸준하게 눌러놨다라고 하면은 다시 결국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또 다시 WTI겠죠. 근데 63불에서 65불 수준으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고요. 5개월 만에 최고점이긴 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경기 호조라는 분위기에 돌아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이구, 많이들 오셨네요. 90분이 참여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출근길 되시고요. 네. 어쨌든 뭐 정리를,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자면 그 전일 상승, 그리고 그 방금 끝난 미국 시장의 상승, 요 두 개가 뭐냐면 결국 PMI 지수 하나로, 왜냐면 이 전까지 PMI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4개월 동안 PMI 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서 한국 시장도 불이 붙었었고요. 덕분에 인보사란 그 코오롱 생명과 하한가에 따른 그 바이오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었던 것을 중국 PMI 지수가 잘 발표되면서 시장 전체가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이루어주면서 그 분위기를 한번 덮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도 미국 PMI 지수가 굉장히 잘 발표되면서 그냥 다 오르는 전반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와중에 리프트는 아마 차익 매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차익 매물을 통해서 리프트가 쏟아낸 그러한 그 리프트가 이제 앞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또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거고, 리프트가 반등하는 시점이 시장에서 적절하게 그들이 평가하는 시장 모델이 그 시장 가치가 될 것이고, 그걸 기준으로 우버가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이 과연 진짜 130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됐다는 점, 그래서 아래 공포가 조금 무뎌졌다는 점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간적인 수급에 의해서 생긴 그 금리 역전 현상 자체는
그렇게 장기화 될 수가 없을 거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던 적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공포심이 계속 자극되다가 또 PMI 지수가 발표가 잘 되니까 갑자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아래 공포 이야기가 또 사라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많이들 좀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도 아침에 자세히 뜯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손초딩 엄마님께서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이 라이브가 올라가면은 혹시나 댓글에 시간 나시면은 정리본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도움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출근길 제가 더 이상 많은 시간을 뺏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커피 한 잔 사들고 사무실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신 김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 출근 헤어마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